네, 구독자 여러분, 희망택시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희망택시 박기사가 카카오 평점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의 과도한 요구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택시 기사들도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희망택시 박기사가 75년생, 현재 49살입니다. 택시 주축인 분들이 60대 선배님들이 주축을 하고 있죠. 앞으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젊은 기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유입을 할 텐데 기사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택시 박기사가 카카오 평점이 낮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저는 평소에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창문을 다 클로즈 잠가 놓습니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승객분들이 승차했을 때 쾌적한 환경을 해서 에어컨을 켜놓습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날씨가 워낙 추운 환경에서 택시에 타셨을 때 따뜻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히터를 틀어놓죠. 그런데 일부 승객분들이 택시에 승차를 한 다음에 에어컨이 켜져 있든 히터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도 기사의 동의 없이 창문을 무턱대로 열어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승객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택시 운송약관 제10조 여객의 금지 행위 내용 중에서 사망에 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객이 타서 창문을 열 수는 있죠. 그러나 기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창문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저는 창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객분들 다수인이 탑승했을 때 4명의 승객이 탑승을 해가지고 수다를 떨게 됩니다. 그렇죠. 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혼자 탑승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노래 볼륨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뒤에서 안전 운행을 방해를 합니다. 차량의 안전 운행에 저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정신이 산만해서 운행이 불가하는 상황에서 저는 단호하게 승객한테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평점은 테러를 맞겠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사업구역을 변경을 해서 근무하면서 놀랬던 게 정말 달동네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산꼭대기라 하더라도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기사는 안전하게 이동해서 모셔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을 들어가서 막다른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비가 오는 날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난처하죠.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입성을 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운행하고 들어갔는데 하차하고 나니까 회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후진하면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승객이 목적지가 회차할 수 없는 곳이면 회차가 가능한 초입에서 승객을 하차시킵니다. 당연히 승객은 불만을 표시하고 별점 테러하겠죠. 서울시의 택시 중도 하차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승객을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하차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의 승객이 하차를 요구할 경우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카카오콜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승객은 2분이 승차를 하셨습니다. 승객분들이 목적지를 이동하는 중간에 한 분의 경유를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기사는 승객의 경유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분께서 A라는 목적지를 일단은 콜을 한 다음에 순서가 뒤바뀌어서 A라는 목적지에 하차를 하고 옆에 있는 동승자는 새로운 목적지를 이동하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승객께 말씀을 드립니다. 승객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경유는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승객분들께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승객이 목적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처음에 콜했던 거기를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한 분은 경유를 하고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근무할 당시 택시 물류과 직원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사실 법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모빌리티가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희망택시를 탑승했던 승객분이 부당 청구를 저를 신고를 해서 저는 행정심판까지 가고자 합니다. 네, 5번째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빨리 가주세요. 과속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으면 사실 버스를 이용했겠죠. 기사인 저도 당연히 승객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을 위해서 택시를 이용한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요구했을 때 일단 알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과속을 요구할 경우 모든 승객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과속을 요구하는 승객한테는 중도 하차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별점 테러를 받겠죠. 6번째입니다. 승객분들이 택시를 콜을 많이 부르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거나 아니면 날씨 환경 탓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춥거나 더울 경우에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부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승객을 모시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 전방 후방 10m 거리를 띄우고 앞에서 차를 정차하든지 표지판을 지난 10m를 지나서 저는 승객을 승차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객은 택시에 탑승을 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왜 차를 거기까지 이동을 하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버스 정류장 표지판 앞뒤로 10m를 벗어난 데서 정차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도 승객분들이 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별점 테러를 하겠죠. 2019년도인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객은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버스 전용 차선에 진입을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문란행위 단속을 하던 공무원한테 단속이 됐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사분은 소송을 했고 패소를 하게 됩니다. 결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는 날씨 환경이 워낙 좋지 않았고 승객이 빛과 같은 속도로 탑승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버스 정류에서 일시정차해서 승객을 탑승을 시키든 하차시키는 것은 버스 정류장의 이용자분의 잠재적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승객분들한테 이런 읽었던 6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택시 유튜버로 방송하는 기사로서 승객분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평점 시스템이라는 게 승객분들이 일방적 평가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방송을 오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일평균 보통 4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다. 평점이 높게 되면은 콜 자체가 가성비가 좋아서 25콜 만에 4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망택시 박기사 같은 경우는
4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평균 30콜 이상의 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한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전운행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